자,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이번에는 과목 4 상수도 발로 블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자, 블록 시스템의 정의 및 개념, 여기 뜻풀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블록 시스템은 1964년 일본 니카타시 대지진 이후로 상수 관망을 복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요거를 외워두시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문 안에 배수 관망의 형태, 자, 배수 형태는 상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일 배수관로 수지상식 배수 관망 단식 격자형 등등에 있다. 요거를 일반적으로 블록 시스템이라 한다. 요거 객관식으로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블록 시스템에 대해 요렇게 요 뜻에서 나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수지 상식 배수 관망 뜻을 정했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뭐 격자형 배수 관망 요거도 다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자, 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그림 4-1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화살표 된 거 있죠.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2 배수 관망의 형태 부분 표돼 있죠. 요 표돼 있죠. 요거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는 블록 시스템을 DMA 그리고 DMA 관리는 주로 유수율 그 다음에 누수율 유효율. 자, 그에 반면에 블록 시스템은 수량, 수압, 수질의 목적으로 한다. 수량, 수압, 수질 요 객관식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블록 시스템 기능. 아까 말했죠? 블록 시스템은 수량, 수압, 수질, 양과 압과 질이다. 이것도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뜻풀이 좀 이해해 주시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5페이지에는 그 밑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블록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비슷한 여기 계획 수립, 수량 관리, 비상시, 대응력. 자, 이렇게 요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6페이지에) 그림 4-3 요거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4번에 보시게 되면 블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 순서가 나옵니다. 블록 분할, 방안 수립, 그 다음에 블록 고립 확인, 그 다음에 블록 구축 시설물 계획, 블록 시스템 운영. 요렇게 해서 뭐가 빈칸에 넣으셔야 돼서 이렇게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4-4 블록 분할을 고려사항. 여기 보시게 되면 대블럭, 중블럭, 소블럭 이렇게 돼 있죠. 표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1과목에서 14과목 갈 때까지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대블록은 정상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중블록은 가압장에서 시작한다. 뭐 이거 있죠. 이거는 계속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식 계속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 4-4 8페이지에 표 4-5 4-5 거기 보면은 블록 분할에 대해 나올 겁니다. 표가 이제 쭉쭉인데 그 위에 맨 위에 블록 분할이 있어요. 관록 수용과 현황,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블록을 나누고 반드시 고립을 한다. 소블록은 급수전수 500에서 1500전, 공급량 700에서 1500 기준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표 밑에 보면 수압 관리해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은 관망 내 수압 안정화를 위해 표 고차는 25에 30 요거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나누되 관망 여건상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압 빌드 또는 가압 시설을 설치하여 수압 안정화 도모를 한다. 그 다음에 수압 관리를 위한 소블록 유입점 평균 수압 지점. 이게 뭐냐? 구역 내 수압이 평균이 되는 지점입니다. 뜻 이거 잘 유의해 놓으셔야 돼요. 주관식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임계 지점이 나옵니다. 임계 지점. 이게 뭐냐면 블록 내 최소 수압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쭉 설명하면서 건물 내 꼭대기층에 된다 하면 임계 지점인데 이거 주관식으로 몇 번 나왔습니다. 임계 지점 블록 내 최소 수압이 발생되는 지점. 건물 꼭대기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건 무조건 임계 지점이다. 이거 주관식 2개 다 나온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임계 지점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임계 지점. 왜 다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블록 내 최소 수압이 발생되는 지점 또는 대체로 고지대 또는 관말에 위치하며 수용과 특성상 펌프 실이 없이 직결로 급수되는 아까 나오죠. 고층 건물 맨 꼭대기층 층이 수용가가 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4번 쳤는데 이거 한 2번인가 3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1번 도상 블록 분할에 대해서 나오죠. 표
표 4-4 요거 순서에 나오는데 요거 화살표 뭐 네모 있고 이렇게 되죠. 빈칸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저기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서 수용가 및 사용량 분석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자, GI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DEM 분석을 통해 25에서 30m 간격으로 등고선을 그려 각 범위에 해당하는 수용가 수, 사용량 등을 파악한다. 요거 25에서 30m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11페이지 가시게 되면 요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적정 공급량 여부 관로에서 700에서 3500. 그 다음에 요걸 외워두시면 됩니다. 숫자, 뜻을 정의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도상 블록 분할 나오죠. 그죠? 도상 블록 분할. 자, 이거는 쭉 이거 뜻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블록을 직렬 구성 시 한 개의 블록 유량이 다른 블록의 유량을 영향을 미쳐서 각 소블록의 유량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블록은 가능한 한 병렬로 구성하고, 여기서 소블록은 병렬로 나온다. 병렬. 이거를 직렬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참고하세요. 그 다음 13페이지에 현장 조사 및 진단 절차. 자, 여기 보게 되면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보면 소블록을 기본 단위로 한다. 요거에 대해서 말을 바꿔서 뭐 중블록을 기본 단위로 한다 해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객관식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보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16페이지에 블록 규모의 적정성 여부 평가 범위에 쭉쭉쭉 나왔죠.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블록의 적정 수압으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수압 지역은 뭐죠? 수압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압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감압을 하고, 감압 밸브 설치. 그 다음에 저수압 지역에서는 당연히 수압이 약하니까 가압을 해야 되겠죠. 가압. 감압은 떨어뜨린다. 가압은 수압을 올린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감압 밸브 운영이나 인계 지점 및 평균 수압 지점 쭉 나오죠. 그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인계 지점 위치 등에 따라 고정 유철식, 시간 제어식 및 유량 비례 제어 요 세 가지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외워두세요. 압력 유지 밸브는 감압 밸브와 유사한 형식이지만 목표라는 지점이 감압 밸브의 경우 하류측에 있다면 압력 유지 밸브는 상류측에 있습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거.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그림 4-9. 이건 어쩔 수 없겠다. 표를 외워야 됩니다. 표 전체를 다 외워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뭐 한 개를 비워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나옵니다. 9번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4번 칠 때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2번, 22페이지 나오죠. 또 나옵니다. 표 4-7, 뭐 중블록,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에 대해서 뜻이 나오죠. 중요한 게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중복적인 내용은 좀 없어도 책의 두께가 좀 줄어들고 그럴 텐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자, 기타 시설에 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공기 밸브는 어디에? 고지대. 이토 밸브는 저지대. 바꿔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밸브는 배관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기 밸브로 해서 공기가 빠지도록 만드는 밸브이고요. 이토 밸브는 그 물을 저 한 개만으로 드레인시키는, 물을 버리는 물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저 밑에 있는 물이 다 빠지겠죠. 자, 29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1번에 뭐 블록 규모 및 경계 재설정 중간에 보시게 되면 가장 하위 수준인 소블록은 수압 관리의 기본 단위. 자, 소블록 쓰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관식 수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단위가 소블록입니다. 대블록, 중블록이니까 소블록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 요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31페이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임계 지점.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 주관식 나온다. 임계 지점. 객관식으로 말 바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수화전이 없을 경우 가급적 물상이 적은 수용가를 찾아 수도꼭지에 설치한다. 자, 수도꼭지에 설치할 시 유의사항 요거 점점점점 나오죠.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밑에 30페이지 4번 수압 측정 시 유의사항. 자, 여기 보면 점점점 나오죠. 블록 경계 부근 수압 측정 시 사전에 관망도를 통해 정확한 측정 지점을 지정하여 다른 블록과 연결된 관로의 수압 측정을 오류를 방지한다. 쭉쭉 여기로 보시게 되면 33페이지까지 되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도 2번 경계 밸브 상태 점검. 여기에다 점점점점 나오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음, 34페이지에 좀 중요한 거 나오죠. 1번 블록 고립 확인. 표가 나오죠. 그림 나오죠. 그림 4-16. 이 전체를 통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저희 때는 뭐가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세모되어 있는 부분에 이거를 없애놓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세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없애가지고 얼마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객관식하고 주관식 나왔어요. 나도 공부하지 누가 가르쳐줬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 수질 관리 위한 관망 운영 관리 여기 나오겠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시게 여기 보면은 1번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양압력 유지 최소압은 최소압 유지는 1.5 kgf CM2죠. 최소 수압이 얼마입니까? 1.5입니다. 계속 헷갈리게 돼서 0.9인가? 1.2인가? 1.5인가? 최소 수압은 1.5입니다. 이거 주관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그림 4-17 동글뱅이 여러 돼 있죠, 그죠? 돼 있죠. 외우세요. 객관식 나옵니다. 자, 잘해 가네. 보자. 자, 여기에 보면은 40페이지에 두 가지의 주관식이 나옵니다. 오접합이랑 이걸 앞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오접합. 그 다음에 여기 나면 3번에 3 이렇게 돼 있죠. 수압 및 유속 제어 해가지고 이 개요가 되는 거 중에 쭉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압력이 음이 되는 값이 되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오접합. 음이 되는 수도 배관에 연기를 잘못해가지고 오물이 들어간다고 오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오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이펀. 역사이펀이 그거죠. 헷갈리게 되면 하여튼 오접합. 그 다음에 역사이펀. 역사이펀이 이제 오염된 물이 상소 갈로 유입될 수 있는 거 역사이펀. 그 다음에 오접합. 두 개 다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수압 및 유속 유지 방안 해가지고 수리원형 수압을 예측하고 주기적인 수압 측정으로 적정 수압을 점점점 돼 있죠, 그죠? 객관식.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자동 드레인 설비 유지 관리 사항 점점점점 나와 있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끝이 나네요. 4페이지는 빨리 했습니다. 저도 지금 빨리 왜 계속 이거 업데이트를 하냐 그러면 저희 구독자들께서 지금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올려주십시오. 그냥 저도 지금 금요일인데 지금 퇴근 안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